해지가 차이가 나는 점은, 자, 여기서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시점에서 계약을 해제를 했다, 혹은 해지를 한다. 요래 되면,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의 효과는 계약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는 겁니다. 자, 요거 해제는 우리 취소하고 비교 한번 예전에 한번 해보셨죠? 그래서 해제는 계약 효력이 처음부터 없어진다라는 점에서 요거는 소급효가 인정이 됩니다. 반면 해지는 여기까지 생긴 효과는 인정하고 장래를 향해서 효과를 없애자. 자, 요거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자, 요게 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해제는 거꾸로 쳐가지고 처음부터 없애자라는 거고, 해지는 여기까지는 이미 했으니까 인정하고 앞으로 효력 없애자. 요게 해지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자,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제가 저 옆에 있는 농협에 가가지고 이제 예금 통장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농협은행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한 1년 정도 거래하다가, 더 이상 이 은행하고 거래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깨야 됩니다. 그래서 예금 계약을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느냐, 해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 1년 동안 거래한 거, 이거는 유효로 인정하고 앞으로 예금 계약의 효력을 없애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금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예금 계약의 효력을 없애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예금 계약을 해제를 합니까? 해지를 합니까? 해지를 해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예금 계약을 만약 해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예금 계약의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거래한 내용을 뒤로 다 물러야 되는 겁니다. 물르는 방법은 이제 거기에 들어왔던 돈이 다 빠져나가야 되고, 빠져나갔던 돈이 다시 다 들어와야 되고,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자, 해제가 아니라 해지다라는 거, 요겁니다. 그래서 해제는 요렇게만 구별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이거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해지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인쇄 잘못됐네 해가지고 해제로 풀면 됩니다. 물론 두 개 개념 구별할 때는, 자, 해지하고 해제가 다른 점이 뭡니까 해서 이래 물어볼 때는 이거 소급효 있다 없다라는 거 구별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해지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이거 해제구나 라고 풀어도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제와 관련돼서, 자, 보셔야 될 내용이, 자, 그러면 해제권은 언제 해제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사유를 보실 거고, 그리고 해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초래가 되는가, 즉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라는 거, 그걸 볼 겁니다. 그러면 해제권의 발생 사유는, 자,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 계약 해제할 수가 있다라는 게 요거죠. 그러니까 그럼 언제 해제할 수가 있는가? 요래되면 하겠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채무 불이행 요걸 볼 텐데요.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의무를 지는 자는 정상적으로 자기 의무를 이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 의무를 이행 안 하더라. 그게 바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무 불이행은, 자,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채무 불이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을은 갑한테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될 거고, 갑은 을한테 대해서, 자, 요렇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요런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의무를 부담하는데, 요 의무를 갑이라는 애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즉 고의 또는 과실로 함부로 이행을 안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채무불이행입니다. 근데 채무불이행도 나눠보면,
자, 갑이 을하고 여기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행,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자, 갑이라는 애가 계약 체결하고 난 후에 막 후회가 되는 겁니다. 아, 너무 싸게 판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얘가 요 시점에 약속 장소에 안 나가는 겁니다. 모르겠다 해가지고 약속 장소 안 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행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질질 끌면서 안 해주는 거,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자, 이행지체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연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체, 지체, 요게가 질질 끌면서 안 해주는 거, 그게 이행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갑이라는 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에이, 다 죽자 해가지고 불을 확 질러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는 이행기에 이행을 해주고 싶어도 이제는 이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요거를, 자, 이행불능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크게 보면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행지체니 이행불능이니. 근데 자, 이행지체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안 해주는 거. 그리고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행이 불가능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냥 개판 쳐버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크게 두 가지로 요래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갑이란 사람이 병아리 장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을이란 사람이 닭 장사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병아리를 공급받아서 키워갖고 얘가 이제 닭을 팔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계약하고 난 이후에 이거를, 자, 병아리가 있음에도 안 넘겨준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이행지체. 혹은, 자, 병아리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에이, 차라리 먹고 죽자 해가지고, 이러면 이제 넘겨줄 게 없으니까 뭡니까? 이행불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는 갑이라는 애가 병아리를 넘겨주긴 넘겨줬습니다. 병아리를 다 넘겨줬는데 이 병아리 중에 몇 마리가 조류독감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닭하고 섞어 놓으니까 야들만 죽는 게 아니라 기존에 키우던 닭까지 다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근데 자, 이건 보면 병아리 다 줬다. 근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조류독감을 옮겨가지고 기존에 키우던 닭까지 다 죽여버렸다. 자, 이래 되면 이거는 이행지체도 아닌 것 같고 이행불능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손해는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죠? 그래서 야, 이거 뭐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행한 거하고는 좀 이상하게 뭐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야, 내 닭까지 다 죽였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학자들은 요래 부릅니다. 불완전 이행이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제가 요거는 왜 색깔을 달리 썼느냐라고 하면, 자, 지금 우리 보시게 될 544조, 545조, 546조에서 조문을 이렇게 보게 될 건데요. 요 조문들은 전부 다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 요 두 가지 조문입니다. 두 개 조문인데 이거는 개념이 말 그대로, 요거는 개념상 불명확합니다. 이거의 근거 조문이, 야, 불완전 이행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오는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인정하느냐라고 하면, 자, 우리 민법이 어차피 독일법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직수입은 안 했지만, 자, 일본 거쳐갖고 이렇게 일본 놈들이 독일법을 뺏겨갖고 자기 민법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민법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니까 결국은 우리도 독일법을 이어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독일법상으로는 이거를 다 인정을 합니다. 네, 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에 근거 조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은, 즉 다수의 학자들은 이거 인정하자.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독일법 뺏겨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걸 인정하니까 우리도 뭔가 독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이거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일부 학자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독일법이 완전 무결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독일은 필요수가 있으니까 이걸 마련했을 거고 우리가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것 자체는 우리는 이거를 인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부러 빼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지 말자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논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논란이 있으면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그래 채무불이행으로 인정은 하자라는 겁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거는 근거도 불명하고 하니까 그냥 이건 논외로 합니다. 그래서 자 채무불이행 사유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답은 뭡니까?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이행이라는 것도 있다더라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채무불이행 사유입니다. 요 세 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자, 요 사유인데, 자, 해제에서 근거조문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는 그냥 논란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은 채무불이행이니까 당연히 해제권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죠. 이 채무불이행이니까 당연히 해제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랑 여러분이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은 제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약속 장소에 안 나간 겁니다. 제가 약속 장소에 안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바로 자 오늘 12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안 나왔어 해가지고 11시 59분 58초 9초 지나자마자 바로 문자 저한테 보내겠습니까? 왜 늦었어? 해제 해가지고 문자 보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제가 중간에 오다가 뭐 교통사고가 났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집에 오다가 얼음 얼었는데 자빠라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에 핸드폰 빠져가지고 전화가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 채무불이행이 있다라고 하면 자 바로 계약을 해제하겠습니까?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혹은 시간을 조금 기다려보고 고래 해제를 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고 그러니까 당신 왜 안 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만약 안 나온다라고 하면 나는 계약 깹니다 라고 해서 고래 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해제를 할 때는 자 원칙적으로 자 나중에 제가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갔을 수도 있을 거고 다쳐서 안 나갔을 수도 있을 거고 상황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계약을 깨도 안 늦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해제권은 생기는데 그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미리 독촉을 하느냐 즉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하느냐 아니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최고 즉 독촉을 한번 하고 계약을 깨겠습니까? 바로 깨겠습니까? 독촉 한번 해보는 거. 그러니까 계약은 가급적이면 나중에 하다 안 되면 계약을 깨도 관계는 없지만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처음에는 그래 나가지 말자 해가지고 날도 춥고 나가지 말자 해가지고 전화 안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 말미를 줄 테니까 3일 내로 안 나오면 난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제가 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가가지고 사장님 그게 아니고 해가지고 날도 춥고 해가지고 막 핑계 막 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고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자, 이행불능 같은 경우에는 이행불능은 이미 딴 데 팔아먹었다 혹은 불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거 며칠 말미 준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행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다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기다려갖고 상황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좀 기다렸다가 계약을 해제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도 이렇게 544조 5조 6조에서 최고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가시기 전에 자 우리 채무불이행은 일반적으로 이행지체가 많겠습니까? 이행불능이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하고 계약을 했는데 너무 싸게 판 것 같아. 옆집보다 한 300은 더 싸게 판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딴 마음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소극적으로 전화 안 받고 질질 끄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간 크게 그거 딴 데 팔아먹고 잠수 타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전화기 꺼놓고 안 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그거보다 간 더 크게 아이고 모르겠다 해가지고 뭐 딴 데 팔아먹고 잠수 타버리겠습니까? 잠수? 제가 그 정도의 간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제항을 하지 적극적으로 뒷감당할 일이 나중에는 뒷감당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딴 데 팔아먹는다든지 불 질러버린다든지 이런 일은 오히려 적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뭡니까? 이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일부일 거고 요건 더 적을 거고. 자, 그래서 이행지체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이행지체가 대부분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며칠 말미 줘가지고 마음을 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를 한번 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544조부터 한번 봅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 거기 544조 해서 조문이 나옵니다. 이행지체와 해제해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사장님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요 해서 독촉 한번 해보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라고 요래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이행지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자, 그 정리해 놓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행지체도 다시 통상적인 일반적인 이행지체입니다. 요게 이제 금방 읽어보니까 544조 해가지고 요래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이행지체, 자 이것도 채무불이행에 해당이 되죠. 채무불이행에 해당이 되니까 해제권은 당연히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해제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해제권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해제를 하기 위해서 미리 최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자, 근데 544조 단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해가지고 자,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단서 제일 뒤에다가는 이렇게 하나 써놓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기다려봤자 소용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해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다려봤자 제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최고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544조 단서를 특히 이렇게 부릅니다. 이행 거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를 위해서 미리 뭐 하는 겁니까? 최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이거는 최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최고 없이 바로 해제를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까지만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자, 545조 조문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계속 조문 읽고 위에 쓰고 조문 읽고 위에 쓰고 요래 할 겁니다. 545조를 보니까 제목이 뭐로 나옵니까? 정기행위와 해제해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정기행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자,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요까지입니다. 당사자,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정해진 시일이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경우 요거를 정기행위다라고 요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정기행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들은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잔치에 쓸 음식을 주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오늘 10시에 잔치를 하니까 10시까지 음식 갖다 주세요 해가지고 자 음식을 주문한다. 자, 근데 음식이 예를 들자면 오후 6시쯤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잔치에 쓸 음식은 정해진 시일이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10시에 잔치를 하면 오후 6시에 음식 왔다라고 하면 그 8시간 동안 손님들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줬던 부조금 회수해가지고 다 가겠습니까? 다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오후 6시 돼가지고 자 음식 도착했으니까 다시 부조금 들고 오세요라고 하면 그 손님들 안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기행위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정기행위를 이행지체 즉 몇 시간 늦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행위 이행지체도 해제권은 당연히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근데 이거는 늦으면 늦었다라고 하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이건 최고하고 한가롭게 기다려봤자 어차피 목적 달성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요까지. 그리고 요번에는 이행불능입니다. 자, 이행불능 546조 봅니다. 자, 그거 보시면 이행불능과 해제에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즉 불능하게 된 때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제일 뒤에다가 546조 제일 뒤에다가는 요랬습니다. 요래 써놓으십시오. 자, 546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최고 X 해서 요래 해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행불능은 보십시오. 어차피 기다려봤자 내용실현이 가능함 기다려주면 내용실현이 가능해집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결국은 최고 없이 그냥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불완전 이행도 불완전 이행 이것도 채무불이행 사유에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해제권은 당연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해제를 하기 위해서 최고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자, 그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뭐. 그러니까 뭐 또 이것도 쓰실 생각은 아예 마십시오. 그러니까 불완전 이행도 채무 불이행이구나. 그래서 자, 해제권은 생기는데 자, 그러면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최고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만 정리하고 가십시오. 자, 요까지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라고 하면 요래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해제권 발생을 위해서 최고를 요하는 경우는 요하지 않는 경우는 즉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필요 없는 경우는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번에 통상적인 이행지체, 2번에 이행거절, 3번에 정기행위 이행지체, 4번에 뭐 이행불능, 그리고 5번에 자 뭐 추안이 가능한 경우에 불완전 이행해서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고 뭐 추안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이거는 결국 뭐 찾아내느냐라고 하면 자, 다 최고를 요합니다.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일반적인 이행지체.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보고 이게 이행지체구나, 이행불능이구나 라는 거 그것만 알아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행거절은 거기에 이 표현이 반드시 나옵니다. 미리 거절했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불능도 불능이라는 말이 반드시 튀어나올 거고요. 근데 정기행위는 얘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쓸 음식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정기행위구나 라는 거 알아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를 요하는 것은 일반적인 즉 통상적인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자, 그리고 자, 그 조문위에 올라가 보시면 자, 해제권 발생 사유에 1번 해가지고 채무불이행해서 나오죠. 요건 해제권 발생 사유 맞죠? 근데 그 2번, 3번 해가지고 요래 나옵니다. 자, 2번에 뭐가 나옵니까?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보십시오. 사정 변경은 채무불이행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채무불이행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채무불이행 여기에 사정 변경이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자, 해제권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즉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느냐 요건데,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래 계약을 했으면 계약은 지켜야 됩니까? 깨야 됩니까? 예, 지키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계약에 자,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꾼다든지 혹은 계약을 해소한다, 즉 없었던 일로 한다든지, 즉 해제를 한다든지, 이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원칙이 바로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거, 이거는 자, 옛날에 독일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러면 자, 그냥 지금부터는 들으십시오. 자, 독일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 해서 얘들이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전쟁, 물자. 물자 공짜로 줍니까? 그렇죠. 돈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 끝나고 나면 뭐 인플레이션이 막 엄청나게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쟁 수행은 물자 살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 막 찍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적국에서도 야들 경제를 교란을 하기 위해서 위조지표도 많이 찍어내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 뭐 돈이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쏟아져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근데 몰라 저기 뭐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뭐 이랬다 그럽니다. 독일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전쟁 끝나고 나니 얼만큼 심하게 일어났냐라고 하면 월급 줄 때 앞에 몇 사람 주다 보면 그새 월급이 오릅니다. 돈값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뒤에한테 더 주고, 다 주고 나면 앞에한테 또 줘야 됩니다. 또 주다 보면 얘는 월급 또 오르고. 그리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 물건 살라고 광주리에 돈을 한 광주리를 담아 나가면 이제 물건 하나를 사는 겁니다. 근데 물건 사러 가는 길에 자, 뭐 예를 들자면 광주리를 놓고 어디 잠시 볼일 보러 갔다 오면 예, 이거 훔쳐갑니다. 돈 훔쳐갔겠습니까? 돈 놔두고 광주리만 훔쳐갔겠습니까? 돈 놔두고 광주리만 훔쳐간다 그러면 그만큼 돈값이 똥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독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쟁 터지기 전에 가바그라고 이 집을 뭐 예를 들자면 100만 원에 사고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등기하고 대금 지급하기 전에 전쟁 터진 겁니다. 그래서 피난 갔다가 이제 야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길 가다가 100만 원짜리 이제 지폐를 준 겁니다. 근데 100만 원짜리 같으면 전쟁 터지기 전에는 집 한 채 살 값이었는데 전쟁 끝나고 나니 이거 개도 안 물어가는 돈입니다. 근데 자, 이제 종이 쪼가리 휘휘 날리니까 하나 준 겁니다. 주니까 이제 얘가 야, 이거 갖고 뭐 할까라고 하다가 아, 맞다. 옛날에 계약 체결한 거 있지 해가지고 얘한테 가가지고 자, 봐라. 100만 원 갖고 오면 니는 집 주고 나는 100만 원 주고 집 넘겨받고 도장 다 찍혀 있고, 그러니까 자, 이행해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으면 계약의 내용대로 지키는 게 원칙인데, 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야, 이건 좀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다투다가 결국은 법정까지 갔겠죠. 그래서 법정에서 자, 원래 계약을 했으면 계약은 지켜야 되는데 계약이 기초가 된 사정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을 깰 수도 있다. 그게 오히려 우리 상식에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 자, 이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지금까지는 독일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울시하고 자, 갑이라는 애하고 하여튼 서울시 토지의 소유의 토지를 이렇게 얘가 사기로 한 겁니다. 근데 자, 이거를 원래 10,000원 주고 사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계약을 여러 체결했는데 이게 뭐 허가도 안 나고 해가지고 하여튼
9년 정도가 끈 겁니다. 9년 정도 끓으니까 이 땅이 얼마가 됐냐라고 하면 1680배가 뛴 겁니다. 이 돈 줘야 이제 이 땅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또 낭창하게 요거 10,000원짜리 하나 딱 깎아가지고 자 넘겨주세요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시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정 변경된 거 아니냐.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 계약을 깰라 그랬는데 자 우리 대법원에서는 우리 그런 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으면 계약은 지켜야 된다, 깨야 된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깰 수가 있다.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를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거를 그냥 10,000원 받고 넘겨줘야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가 인정이 되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이거 채무불이행 사유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돼야지만 이제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만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원칙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인정을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책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 책도 있을 거고 제가 그 파트는 지금 안 찾아봤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근데 그런 책도 있는데 그거 무시하십시오. 자, 그래서 최근에 2000 몇 년도인가 한 10년도 안 됐습니다. 최근에 판례가 사정 변경을 위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런 요건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근데 그 요건이 충족된 예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한 5, 60년 이상 유지가 되어 온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한 5, 60년 동안은 잘 안 바뀐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를 자, 우리 판례는 인정을 한다 안 한다?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예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으십시오. 됐죠? 그리고 이거 책에는 이래 나오는데 그거 제가 책임질게요. 그건. 그래서 이렇게만 결론 잡아놓고 그리고 자, 세 번째 부수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보십시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부수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는가? 자, 요 문제인데요. 자, 그게 동그라미 3번인데 요거는 요런 예입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임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을한테 팔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10억에 팔기로 했다. 자, 근데 계약을 할 당시에 요렇게 요 임야에는 분묘가 요렇게 몇 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내 잔금 줄 때 이거 분묘 그때까지 좀 이장시켜 주라고 하니까 얘가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잔금 주고 등기 넘겨받고 자, 등기 넘겨받고 이제 얘가 산에 가본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뭡니까? 요게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탁 짜증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너 분명히 10억 받고 이거 다 10억 주면 요거 다 이장시켜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 요거 왜 있어 해가지고 얘가 이거 채무불이행이다. 약속해놓고 너 안 지켰으니까 채무불이행이다. 그러니까 계약 해제하겠다라고 요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자, 야들이 다투다가 결국 법정까지 갔는데요. 자, 법원에서는 자, 계약을 했으면 갑이 을한테 지는 의무는 자, 해줘야 될 의무는 자, 주된 의무라는 것도 있고 부수적인 의무라는 것도 있다. 근데 주된 의무는 뭐겠습니까? 등기 넘겨줘야 될 의무겠죠. 그래서 이거 안 해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채무불이행이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지만 요 분묘 이장시켜주기로 하는 거 요거는 부수적 의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 즉 부수적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자, 요때는 계약을 해제하는 거는 안 된다. 자, 단 여기 하나 쓰십시오. 더 부수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자, 근데 요 사람은 계약 해제는 못하지만 요게 있음으로 인해서 요만큼 땅을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만큼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요거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허용이 안 되지만 계약 자체를 깰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채무 불이행이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러면 다 봤습니다. 해제권이 발생되는 사유는 채무불이행인데, 그럼 채무불이행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면서 안 해주는 거, 그게 이행지체다. 그리고 이행을 해주고 싶어도 이제는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게 이행불능이다. 그리고 이행을 해줬는데 완전하지 못해서 손해가 났다. 뿅아리가 조류독감이 걸리는 바람에 기존에 키우던 닭까지 다 죽여버렸다. 자, 그거를 불완전 이행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주로 시험은 요거 아니면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행지체도 일반적인 이행지체가 있고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다. 그리고 정기행위는 자, 정해진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정해진 시점이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것. 구체적인 예로는 뭐 잔치에 쓸 음식 같은 거 주문한다든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행지체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자, 각각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가, 최고 없이 할 수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이행지체는 이거는 뭡니까? 최고를 요한다라는 거. 자, 그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추가로 자, 그러면 채무불이행은 아니지만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가능한가? 자, 독일은 인정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인데 주된 채무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부수적 채무의 채무불이행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요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 부수적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됐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이런 사유를 통해서 뭐 최고를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어떻게든지 간에 해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 효과는 어떤가? 해제 효과. 자, 그러면 요거는 한 장 넘겨 보십시오. 4페이지. 자, 그 양괄로 1번에 계약 해제 효과 해서 나옵니까? 예, 계약 해제 효과 해가지고 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일단 계약 해제 효과는 해제한 때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까? 처음부터 없어지는 겁니까? 처음부터, 즉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자, 그리고 소급적으로, 즉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중간에 주고받은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요거 원상회복 의무를 준다. 자,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세 개입니다. 소원, 손해해서 자, 요거는 암기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해제 효과, 즉 무효가 나오면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따라 나오듯이 해제가 나오면 뭡니까? 소원, 손해라는 말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급효 요거는 양이 제일 많으니까 좀 이따 보시도록 하고요. 요거부터 제목 뒤에다가 한 줄씩 씁니다.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원상회복을 해줘야 된다. 즉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되니까 받은 거를 다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돌려줄 때 만약 받은 게 금전이다라고 하면 자, 금전이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 겁니까? 이자까지 붙여줘야 되는 겁니까? 이자까지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은 금전인 경우에는
자,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됐죠? 자, 그러면 자, 밑에 가가지고 조문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밑에 보니까 548조 2항 나옵니까? 예, 조문 한번 보시죠. 자, 전항의 경우에, 즉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된다, 즉 붙여줘야 된다, 가산해야 된다라는 요 말 나오죠. 자, 그럼 요것도 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주는 겁니까?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를 붙이는 겁니까? 네, 받은 날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은 이래 설렁설렁 가는데 나중에 이것도 자, 물어보면 헷갈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도금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중도금도 원상회복으로서 중도금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중도금을 돌려줄 때는 중도금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뭐까지 붙여줘야 되는 겁니까? 이자까지. 자, 그럼 이자는 계약한 날부터 이자를 붙여주는 겁니까? 해제한 날부터 이자를 붙여주는 겁니까? 그렇죠. 요 날부터 이자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해가지고 가면 이제 나중에 되면 뭡니까?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자, 금전인 경우에는 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라는 거 그건데, 자, 해제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씩 나옵니다. 그럼 맞는 거 같거든요. 맞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를 됐네 해가지고 실 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부터 이자를 붙여줘야 되고 요 다음 날도 아닙니다. 요 날부터 이자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자, 바로 밑에 조문 한번 보십시오. 551조 조문. 자, 그거 보니까 해지와 손해배상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해제하고 난 이후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까? 해제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자,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해제하고 손해배상은 서로 따로 논다라는 겁니까? 하나 하면 하나 못한다라는 겁니까? 따로 논다. 왜냐하면 서로 영향 안 미치니까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손해배상 청구 요거도 자, 요 551조에서 요래 나오는데 요것도 뒤에다가 요래 씁니다. 자, 해제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습니다. 해제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따로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소급효인데, 자, 소급효 요거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밑에 그림이 나오는데, 자,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자면 갑하고 을하고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요 집에 대한 등기를 해준 겁니다. 등기를 넘겨줬는데 이제 마침 을이란 애가 야, 잔금이 얼마 모자라니까 요거는 내가 내일 줄게 해가지고 일단 우선 등기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자, 을이 잔금을 안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짜증나서 3월 1일 날 을과의 계약을
해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제한 때로부터 없어지는 겁니까? 처음부터 없어지는 겁니까?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계약 체결의 효과가 없어진다. 그러면 계약도 없는데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 등기가 됩니까? 무효 등기가 됩니까? 예, 무효 등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등기부를 보면 자, 뭐 순위번호 1번에서 간명의에 소유권 등기가 돼 있고 2월 1일 날 뭐 했다라는 겁니까? 예, 소유권 이전 등기. 을명의로 이렇게 등기가 됐습니다. 근데 3월 1일 날 되니까 이제 뭡니까? 계약이 해제가 돼버린 겁니다. 해제가 되니까 처음부터 계약의 효과는 없어지고 계약도 없는데 등기부에는 아직 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등기는 이제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예, 무효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 등기가 되니까 무효 등기는 언제든지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1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효 등기는 자, 이렇게 말소를 할 수가 있어요.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미음. 됐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중에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에 해서 그것도 하염없이 외우고 계십니다.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냐 채권적인 청구권이냐 이런데 그것도 뭐지 해서 어차피 뭐 같은 미음 돌림이지 뭐.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인 청구권이다 해서 그냥 미음 하나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나름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연구한 겁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발견입니까? 자, 그래서 무효 등기 나오면 그냥 이거 말소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효 등기니까 이제 언제든지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3월 15일쯤 돼가지고 이제 등기 말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서 2번 말소 해가지고 요렇게 말소가 됐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깨끗하게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계약 해제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생기는 게 아니라 뭡니까? 소급하지 않습니까? 소급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고 계약도 없는데 등기 넘어갔으니까 등기 무효. 그리고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뭐 중도금 줬다라면 중도금 그것도 뭡니까? 다시 원상회복을 다 시켜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시키고 등기 말소하고 가환태로 등기 찾아오면 되고 자, 이래 되면 다 끝난 겁니다. 근데 뭐 요래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월 15일쯤 돼가지고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해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자, 그리고 혹은 자, 계약이 요소 해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해제가 됐는데 바로 말소한 게 아니라 한 보름쯤 뒤에 말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요거 말소하기 전까지는 이게 무효 등기지만 말소하기 전에는 유효 등기인지 무효 등기인지 구별을 등기부만 딱 보면 무효 등기는 겁이 나가지고 글자 팍 떨리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봐가지고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날 말소를 하는데 을이란 애가 딴 마음 먹고 한 3월 7일쯤 돼가지고 이거를 을이 정한테 팔아먹고 등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자, 이때 을이 팔아먹을 때, 야, 이거 계약 해제됐는데 해서 팔아먹겠습니까? 내 건데 라고 팔아먹겠습니까? 내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만약 이런 애들이 나왔다. 자, 요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런 경우에 만약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의 효과는 처음부터 없어지고
그리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이 등기는 을명의의 등기는 무효고, 을등기가 무효면 병등기도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고, 혹은 정등기도 무효고. 만약 이래 된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들끼리는 당연히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까 등기 말소하고 돌려주면 그 받은 거 다 돌려주면 끝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런 제3자들이 엮인 상태에서는 이거를 소급효를 끝까지 주장해가지고 자 이거 무효, 이것도 무효, 이거 무효되니까 이것도 무효, 이거 무효되니까 이것도 무효 이래 돼버리면 거래가 엉망진창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좀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효를 제한을 합니다. 소급효를 갖고 이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조문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48조 1항을 한번 보십니다. 자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한테 대해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다 돌려주고, 그러니까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니까 다 돌려주고 끝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소급효는 인정이 되는데 그 소급효를 가지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 양괄로 2번 소급효 제한의 문제에서 한번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1월 1일 날 체결을 하고 자,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2월 1일 날 격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격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등기에는 등기가 격려됐다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올 텐데요. 요거는 옛날에 한자 표현이고 그러니까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격려됐다라는 말이 맞춰졌다라는 말입니다. 등기가 맞춰졌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판례들을 보게 되면 등기가 맞춰졌다라고 해서 격려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근데 격려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톡톡 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격려라는 말이 결국 등기 마쳤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2월 1일 날. 그 후에 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3월 15일 날 말소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계약 체결부터 쭉 나오죠. 제가 그려드린 그림이 나오는데 자, 근데 갑을 두 사람 사이에는 매매 계약의 당사자니까 이제 원상 회복하고 받은 거 싹 다 돌려주고 끝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제3자 보호의 문제에서 만일 을이 자, 병 또는 정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면 갑은 병 또는 정 명의의 등기도 무효다라고 주장해서 말소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등기도 이 등기 무효니까 여기에 기초해서 나온 네 등기도 무효야. 그리고 요 등기 무효니까 요 등기에 기초해서 나온 네 등기도 무효야 해가지고 이거를 다 말소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병 또는 정, 제3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48조 1항 단서에는 자,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침해 못한다라는 이런 규정을 둬가지고 자, 비록 계약이 해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등기가 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갑은 이런 사람들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야지만 제3자들이 함부로 안 다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말소할 수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제3자 보호 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동그라미 3번에서 제3자가 보호되는 범위, 즉 제3자 보호 규정 때문에 이 아들이 보호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제3자들은 어떤 범위에 내서 보호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거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다가 자, 요렇게 자, 조금 더 그려 놓으십시오. 그림이 요래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계약이 체결되고 자, 여기에서 계약이 해제가 되고 여기에서 말소 등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경우에 자, 요 해제되는 계약이 기초해 가지고 자, 병, 정 이런 애들이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자,
앞에 을명의 등기가 무효가 되더라도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안 뺏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3자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해제될 때까지는 요거는 제3자들은 선이든지 악이든지 불문하고 다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해제되고 난 이후에 말소 등기가 될 때까지는 요때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가 됩니다. 자, 요래만 그려 놓으십시오. 요래만 그려 놓고, 자, 제3자 보호규정 혹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자, 요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1월 달에 민법 총칙 할 때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지만 요거하고 비교도 할 수가 있고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 해제가 되게 되면, 자, 결론입니다. 해제가 되게 되면 계약의 효과는 처음부터 없어진다. 근데 처음부터 없어지니까 등기, 넘어간 등기도 뭡니까? 원인 무효의 등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무효 등기로서 언제든지 이건 말소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말소되기 전에 이런 자들한테 이미 팔려갖고 또 넘어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 등기 무효다라고 주장해서 말소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해버리면, 자, 거래 안전 내지 거래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을 두는데, 근데 제3자로서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가 되는 겁니까?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는 겁니까? 해제를 기준으로 해서 해제되기 전에는 싹 다, 해제되고 난 이후에는 선의만, 요렇게만 좀 써놓으십시오. 자, 됐죠? 자, 그러면 예, 여기까지 하시면 예, 대략적으로 예, 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 계약금이니 담보책임이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예, 나중에 개별적으로 단편적으로 끊어지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정 모르면 그냥 날려도 가능합니다. 날리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니다, 날리면 안 되죠. 이거 날리고 저거 날리고 하면 안 되니까 요거는 예, 1월달 이후에 그걸 정리를 하시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자, 이제 좀 쉬시고 마지막 시간에는 그냥 필기구 다 놓으십시오. 놓고 그냥 제가 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이런 내용 봤습니다 라고 해서 한번 쭉 개관을 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1월달에 수업 듣기가 체계 잡기에는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쉬시고, 자, 우리 한 내용 한번 다시 반복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좀 쉬고 보시죠.